8번은 진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두 번째 줄 보면은 얘를 표현법으로 다 바꾼 거고 내가 늘상 얘기했지만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분을 생각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분을 생각하셔야 돼. 그럼 통분을 해야 되는데 n-r이라는 친구 r 팩토리얼로 통분을 했으니까 n-r 있지. 이 n-r이라는 친구의 다음 번째 항이 n-r의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얘는 n-r-1이라는 친구니 여기다가 n-r 곱하고 위에다가도 n-r 곱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n-r팩이 된 거잖아. 맞아. 그래서 n-r팩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남은 친구는 누구야? n-r에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에다가 플러스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아니야? 얘네 더해주면 어떻게 돼? n-1 팩토리얼로 묶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r에 플러스 r이 되겠죠. 맞아요. n-r에 플러스 r이 될 테니까 이 r 지워지면 n만 남겠죠. 그래서 가족권에 남는 거는 n이라고 쓸 수 있고요. n-1팩에다가 n을 곱했으니까 얘는 n팩토리얼이라고 고칠 수가 있겠네. 그래서 n-r팩분의 n팩해서 npr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가에는 n이 들어가야 돼요. n. 그 다음에 나에는 n팩이 돼야 되니까 가는 n, n은 n팩.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는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시기라서 내 욕심에 여기까지는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결과는. 자, 그 다음 걸로 갈게요. 그 다음 거 239번입니다. 239번인데 서로 다른 10개의 책 중에 알곤을 뽑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가 90이래. 다시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뽑아서 일렬로 놨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합쳐서 얘기하면은 뽑고 그 다음에 배열까지 한 거야. 괜찮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한 거니까 10PR이라고 쓸 수 있고 얘가 몇이라는 거야? 9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야?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10 빼기 아니 이렇게 쓰겠지 대부분 10 빼기 10 왜 자꾸 뺀대 10 곱하기 10 빼기 1에다가 곱하기 10 빼기 2에다가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해? 10 빼기 r 플러스 1까지 곱한다라고 할 텐데 지금 얘가 90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90이잖아. 그러니까 r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라고 할 수 있겠죠? r은 2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40번 볼게요. 세 쌍의 부부가 영화관을 갔어요. 세 쌍의 부부가 영화관을 갔는데 빨간색 부부,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부, 그 다음에 분홍색 부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야 도착하자마자 보라는 듯이 빨간색이 분홍색이랑 앉고 파란색이 빨간색이랑 앉고 분홍색은 뭐 파란색이랑 앉았어. 그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 2인 1조가 됐으니까 좌석 자체도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로 묶어놔야 될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요 인간 3세트를 3개의 세트 자리에다가 배열하는 거니까 전체 배열은 3의 팩토리얼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런 식으로 앉았다고 쳐봐.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야. 근데 팝콘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는지 왼손으로 먹는지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아우 이럴 거면 자리 바꿔야 갖고 얘네들이 자리 뭐 할 수도 있어.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자리를 각각 바꿀 수 있는 게 2팩, 2팩, 2팩이 3번이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인 전체 답은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전체 배열, 너네가 세트로 묶은 다음에 전체를 배열할 수 있는 거는 얘 3팩이야. 얘가 그래서 너네가 전체 배열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이 뒤쪽에 있는 2팩, 2팩, 2팩 요 친구들은 부분 배열이야.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매 있어서 왜 이렇게 내려가 있어? 잠깐만. 문제를 풀매 있어서 전체 배열을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을 조금 필요로 하니까 전체 배열한 다음에 세분화해서 일부분들을 배열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41번입니다. 241번 문제는 현장에서 풀어줄 때도 틀리는 유형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일단은 모음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뭘 몰라?
모음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모르는 건데 모음은 너네 다 알잖아. 참 잘 봐봐. 자음이 있고요. 모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칠하셔야 돼요. 교대로 오는 경우의 수인데 내가 교대로라는 거는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너네가 눈으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음이란 친구는 동그라미라고 할 거고요. 모음이란 친구는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음은 지금 O 있고요, I 있고요, E가 있기 때문에 세 개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모음이 먼저 올 수도 있겠다만 첫 번째 모음이 먼저 오게 되면 O, X, O, X, O, X, O. 근데 O가 하나 더 있으니까 O, O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이번에는 자음이 먼저 오면 O, X, O, X, O, X, O 이렇게 되겠지. 근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얘는 교대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 뒷부분이 지금 교대로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땡 탈락. 그럼 두 번째만 되겠지.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처럼 쓰는 방법의 수는 몇 개야? 전체 배열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배열을 생각해야 되는데 남자가 줄 서는 거는 이렇게 네 자리에 들어가 남자란다. 자음이 줄 서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 다음에 모음이 들어가는 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갖고 4팩 곱하기 3팩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뭐 했냐면은요. 잘 봐봐. 1이라고 돼 있잖아. 얘가 뭐라고? 전체 배열이라고. 전체 배열. 전체 배열을 먼저 신경 쓰시고 뒤에 뭐 신경 쓰라고? 부분 배열을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은 문제 풀미에 있어서 되게 지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 242번 볼게요. 242번. 242번에다가 너네가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고 얘도 요거 해주셔야 돼. 빈출이에요. 빈출. 자릿수랑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꼭 자기 걸로 소화를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릿수랑 관련된 거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좋아요. 잘 봐봐. 여기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정수를 만들 건데 일단 너네한테 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4자릿수야. 4자리 정수. 그 다음 두 번째는 홀수의 개수야. 그래서 네 자리처럼 자릿수를 정해주는 거는 첫 자리에다가 제한을 주는 거야. 첫 자리. 뭐가 오면 안 된다? 0이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홀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는 누구한테 제약을 주는 거냐면은 끝자리한테 제약을 주는 거야. 끝자리. 끝에는 뭐가 와야 된다는 거야? 홀수가 와야 된다는 거야. 잘 봐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너네가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 끝자리에 일단 뭐가 와야 돼? 끝자리에 와야 되는 건 홀수라며. 그러면 1, 3, 5 중에 와야 되겠지. 몇 개? 3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도 제약이 걸렸잖아. 이 첫 번째 자리에도 제약이 걸렸는데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끝자리에 1이 왔다라고 쳐볼게. 그럼 1도 왔고요. 0도 못 올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올 수 있는 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래서 여기는 4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첫 자리에 2가 왔다고 쳐볼게. 그럼 남은 건 몇 개야? 3개가 남았지. 근데 몇 자리 남았어? 2자리 남았잖아. 근데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34가 들어가는 거랑 43이 들어가는 건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끝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3P2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P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전체적인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243입니다. 자, 243 보면은요. 1, 2, 3, 4, 5, 6,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겠대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했는데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얘기했던 거 배수 관계. 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3의 배수가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2의 배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4의 배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5의 배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6의 배수가 될 때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7의 배수가 될 때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배수가 왔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액션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이미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
암기가 안 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3의 배수잖아. 3의 배수. 3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야. 각 자릿수의 합이 몇이 돼야 된다?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자, 다시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세 자리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합이 3이 되는 경우. 두 번째, 합이 6이 되는 경우. 세 번째, 합이 9가 되는 경우. 네 번째, 합이 12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합이 15가 되는 경우. 여섯 번째, 합이 18이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쭈루룩 있겠죠. 자, 근데 이 뒤로 가는 건 의미가 없을 거야. 4, 5, 6 선택한다 그러면 9랑 6이니까 사실상 18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만 따지면 되냐면 15까지만 따지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한번 그리고 카운팅을 해볼게. 3이 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얘는 없어요. 6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1, 2, 3 있습니다. 1, 2, 3. 그 다음 9가 되는 경우는요. 1, 2, 6 있고요. 또 뭐 있어요? 1, 3, 5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또 없나? 2, 3, 4이네요. 2, 3, 4. 좋아요. 그럼 12가 되는 경우는 뭐 있어요? 12가 되는 경우 1, 5, 6 있고요. 또 뭐 있어요? 2, 4, 6 있고요. 또 뭐 있어요? 3, 4, 5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15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15. 4, 5, 6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배수의 개수인데 무조건 1, 2, 3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보면은 전체 배열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8개가 456이 될 수도 있고 546이 될 수도 있고 645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몇 팩?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 곱하기 3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신 분들은 이해되셨다라고 채팅창에 한 번만 남겨주세요. 지금 무슨 말이 있냐면은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있어.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은 뭐냐면은 알파벳이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 맞아? 사전식 배열은.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은 이제 작은 거에서 쭉 나열했을 때 저 C, D, E, A, B라는 친구가 몇 번째 있는지를 정말 물어보는 건데 저거를 일일이 다 세는 원시는 없어요.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5개의 문자니까 맨 앞에 A가 왔을 때 그 다음 맨 앞에 B가 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다 셀 필요 없어. 이 뒤에 나열하는 거는 4팩토리얼이고 얘 마찬가지로 얘도 뒤에 나열하는 건 4팩토리얼이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제 세 번째 C가 왔어. 근데 C가 왔을 때도 너네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건 또 뭐야? 여기 A가 왔고 여기 B가 왔고 요거는 너네가 볼 필요 없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여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여기도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냐면은 D가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뭐가 있을 거냐면 D 다음에는 뭐일 수밖에 없어. D 다음에. 여기 또 뭐 나올 수 있어? A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까지 온 다음에 여기 B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D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2가 출발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 다음 얘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뭐가 온 거냐면 드디어 2가 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전식 배열이니까 그 다음 작은 게 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몇이야? A가 와야 되고 여긴 B가 온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자리는 A가 와야 되고 여긴 B가 온다라고 밖에 못 하잖아.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고 24가지고 6가지고 6가지고 4가지. 4가지란다. 여기는 2가지고 2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8에다가 50에다 52에다가 그다음 몇이야? 58에다가 64. 그다음 번째니까 65번째라고 할 수 있겠네요. 65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사전식 배열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나열만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뒤에 있는 문자에 대해서 나열을 너네가 많이 실수를 하는 편이긴 한데 실수할 게 전혀 없으니까 침착하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45번 문제부터는요, 제가 천천히 풀이를 해드릴게. 어저께 일단은 너네가 순열과 조합까지 풀이를 해서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를 과제한 걸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좀 천천히 풀어줄 테니까 제발 보시고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잘 봐봐. 지금 보시면은요. 너네가 나랑 읽는 방법을 똑같이 맞춰줘야 돼.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 그러면은 너네가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요거부터 봐야 돼. A에서 B로의 함수라는 거 있잖아.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걸 봤을 때 A라는 친구는 정의역이라는 걸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공역이라는 걸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A라는 친구는 정의역이고요. B라는 친구는 공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잖아. 함수의 개수.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주제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자, 일단은 연민혁 학생, 정인우 학생은 결석 처리할게요. 연민혁 학생, 정인우 학생은 결석 처리합니다. 수업 시간에 몇 번이고 불렀는데 자, 일단은 자 봅시다. FB라는 친구가 3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 조건을 보니까요. 임의의 두 원소 x1에 x1, x2에 대하여 fx1이랑 fx2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이 부분에다가 좀 칠해 놓으세요.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치역의 중복이 없다예요. 치역의 중복이 없다. 치역의 중복이 없다이기 때문에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발 함수 문제를 할 때는 좀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A라는 집합에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B라는 집합에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가 있고요. 5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 놓고 나서 FB라는 친구는 3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지금 잘 봐봐. 요 A라는 친구가 갈 친구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여기 1, 2, 그 다음에 4, 5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가 가는 거는 3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 C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데는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1로 갔다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 C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데는 2, 4, 5 중에 갈 수밖에 없겠지. 왜? 중복이 되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은 A가 갈 친구가 몇 가지였냐면 4가지였고요. C가 갈 친구가 몇 가지였냐면 3가지였기 때문에 4 곱하기 3으로 끝내주시면 될 거야. 괜찮아요? 그냥 4 곱하기 3으로 끝내시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 그랬어. 어차피 이 함수라는 시스템 자체는요. 정의역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면은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선택할 거야. 서로 다른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 개수 개만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 2, 4, 5, 요 4개 중에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요 4개 중에 선택을 할 건데 몇 개 선택할 거냐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 A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 개수만큼 선택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4, P2가 되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4P2가 되어야 할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왜 4C2는 안 되는지를 생각해 줘야 돼요. 봐봐. 4C2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요 1이랑 요 5만 뽑아 놓은 거야. 1이랑 5만 A랑 C가 선택한 원소라고 뽑아놨는데 그럼 누가 1이 돼야 되고 누가 A랑 매칭이 될 거고 누가 C랑 매칭이 될 건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FA가 1일 수도 있고 FA가 5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4P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되셨다라고 채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이해가 되신 것 같으니까 24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46번입니다. 246번에다가 별표 좀 쳐주세요. 246번. 246번 자체에다가 형광펜 칠해놓고요. 얘도 별표를 좀 많이 하셔야 돼. 경우의 수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최빈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경우의 수에서 되게 빈출 문항 중에 하나니까 잘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요거부터 좀 잘 정리해 줘야 돼. NCR이라는 친구에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첫 번째 조합의 계산법이에요. 이거 공식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진짜 기본이야. 진짜 기본이야. 조합의 계산법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출했냐면 순열과 조합의 뭐 관계를 통해서 도출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합 자체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친구인데 순열 자체는 배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NPR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었어. 뽑고 나서 뽑은 친구들 배열이라고 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NCR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R팩에서 NPR이라고 쓸 수 있었어. 얘가 첫 번째 조합의 계산법이었어. 계산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조합의 뭐였어? 조합의 표현법이었어. 표현법. 조합의 표현법인데 이 표현법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NCR이라는 친구는 일단은 R팩분의 NPR이었는데 이 NPR만 고쳐주면 되니까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곱하신 거에다가 N 팩토리얼 된 친구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의 대칭성이었어. 대칭성. 조합의 대칭성이었는데 얘는 NCR이라는 친구가 NCN-R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계산의 편의성 때문이었어. 굳이 우리가 뒤에 있는 R 자리가 큰 친구를 쓸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산이 편리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냐면은 포제였어. 포제였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NCR이라는 친구는 N-1CR-1에다가 플러스 N-1CR이라고 했는데요. 이 앞부분에 있는 친구가 포함할 때 되는 거고 이 뒷부분에 있는 친구가 제거했을 때 배제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건 조합의 대칭성이랑 포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외워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알았죠? 여러 번 외워줘야 돼. 이건 외워놔야 돼. 얘 외워놔야 돼. 진짜로. 기본이야, 기본. 자, 그럼 여기까지 됐을 때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n-1, r-1을 표현법으로 고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일단은 분자는 n-1 팩토리얼일 거야, 그냥.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 n-1이랑 r-1을 일단 한번 빼. 그럼 뭐가 될 거야? n-r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다음 요 r-1이라는 친구를 그대로 하면 돼. r-1 팩토리얼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니? 근데 잘 봐봐. 얘 표현법으로 고쳤는데 여기 지금 뭐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냐면 분자에 n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맞아?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얘는 합쳐서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나 조건에 들어갈 친구는 n 팩토리얼이 될 거야.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 가조건에 들어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n-r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고 표현법으로 고치기만 해도 너네가 저렇게 바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에 요 줄을 잘 봐야 되는데 요 줄을 봤을 때 너네가 딱 느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생겼어? 요 R이 생겼단 말이야. 이 분자에 R이 생겼어. 분자에. 그러면은 지금 너네가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은 유리식의 성질을 생각해 줘야 돼. 유리식의 성질. 유리식의 성질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A분의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분모에도 C를 곱하고 분자에도 C를 곱하면 이게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라 했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분모 문제 똑같은 거 했으니까 그래서 얘 자체를 통분의 원리라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자 자체에 r이 곱해졌으니까 분모 자체에도 뭘 곱해줘야 돼? r을 곱해줘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분모가 아까 r-1 팩토리얼이 있었는데 여기 r이 곱해준다면 얘네 둘이 합쳐서 뭐라고 할 수 있어? r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조건 같은 경우에는 r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r 곱하기 ncr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너네가 이제 이게 이해됐다라면은 요식 자체를 외워줘야 돼. 요식 자체도 외워줘야 돼. 암기를 좀 해주세요. 필기 똑바로 해주시고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다 되신 분들은 되셨다라고 이응 이응만 치세요. 이응 이응만. 네, 홍준이 이해되셨고요. 필기 잘해야 돼. 필기 잘해야 돼. 조합은 필기 잘해야 됩니다. 이 똥갱지들 필기 잘하세요. 홍준이만 다 됐어? 다른 친구들은 안 됐나요 아직? 시간 더 줘?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47번 볼게요. 247번. 자, 247번 보시면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웠대. 지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가지씩 운동하는 걸 세웠대. 하루 한 가지. 하루에 한 가지야. 하루에 한 가지 운동을 세웠는데 지금 일단은 규칙은 가와 나와 같대. 5일 중 3일을 선택하여 요가를 하겠다 그랬고 요가를 하지 않는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수영 그 다음에 남은 하루는 농구랑 축구 중 한 가지를 하겠대. 그렇대. 그런 친구래.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는 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키는 대로 제발 간략하게라도 그림으로 좀 그려봐. 진짜 그림만 잘 그려도 경우의 수는 되게 쉬워져요. 진짜로. 잘 봐봐. 월요일이 있고요. 월요일 있고 화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목요일 있고 금요일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이 있는데 지금 3일 중에 그러니까 5일 중에 며칠을 선택하겠대. 지금 가족권을 보니까 이 가족권을 보니까 5일 중에 3일을 선택하겠대잖아. 그러면은 난 이렇게 선택할게. 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목요일 선택할게. 그럼 이렇게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선택하는 거는 5개의 서로 다른 요일 중에 3개만 선택하는 거잖아. 맞아? 지금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선택만 하라 그랬어. 난 그래서 진짜 선택만 했어.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선택만 하라고 돼 있어. 선택만. 괜찮아? 그 다음에 요일 선택은 끝났고요. 그 다음 운동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하래? 무조건 요가를 한대. 그럼 요가를 하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몇이야? 한 가지인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끝난 거냐면은 요가에 대한 배치는 끝난 거야. 요가는 어떻게 할지 이제 끝난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또.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수영 줄넘기 중 한 가지를 하겠대. 다시 그럼 이제 니네가 골라줘야 되는 건 이거야. 화요일이랑 금요일이 있어. 화요일이랑 금요일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두 종목 중에 한 가지를 또 해줘야 된대. 그럼 나는 금요일을 선택할게. 금요일. 그럼 금요일을 선택하는 건 두 가지 요일 서로 다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겠지. 자, 금요일을 선택하는 건 서로 다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 또 뭐 해줘야 돼? 종목도 선택해야 돼. 아까는 요가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수영이랑 줄넘기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EC1가지라고 할 수 있어. EC1가지. 곱하기 EC1까지 해야 종목까지 지금 배치가 된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하루는 농구, 축구 중에 한 가지를 하겠대.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남은 하루니까 화요일일 거고 얘는 한 가지야. 요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농구랑 축구 중 한 가지니까 얘는 EC1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새끼가 계획표를 짤 수 있는 거는 일단 이거 기본적인 건 이걸 거 아니야. 뭐 해줘야 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다 고려가 되어야만 계획표가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므로 얘가 계획표를 세울 수 있는 가지수는요. 5C3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C1에다가 곱하기 2C1 곱하기 1 곱하기 2C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마찬가지로 이응 좀 해주세요.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8번입니다. 248번도 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합니다. 얘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렇게 좀 필기를 먼저 해놓고 시작하자. 집합과 순열 조합의 관계예요. 집합과 순열 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포제라는 걸 할 때 그 얘기는 했단 말이야. 조합이라는 친구랑 집합이라는 친구랑 관계는 어떤 거였어? 이 조합이라는 친구가 의미하는 거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R개인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OC2라고 되어 있다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인데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OC2라고 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너네가 첫 번째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봐. 가족권부터 생각해 봐. 가족권부터. 자, 가족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 아니야? 일단은 첫 번째 A 교집합 B라는 친구가 지금 N A 교집합 B라는 친구가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의 교집합이 2개만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A라는 집합을 보니까 1과 2와 3과 4를 원소로 갖는 친구니까 교집합이 2개만 되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이랑 2를 겹친다라고 선택을 한 거야. 그럼 3, 4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요 3, 4라는 친구는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 2라는 친구는 반드시 얘는 또 포함해 줘야 돼. 맞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는 알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B라는 친구는 1, 2, 3, 4, 5, 6, 7이라는 친구의 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라면은 2의 7승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거기서 1, 2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3, 4는 반드시 가지면 안 되니까 얘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럼 2의 몇 승이 되는 거야? 2의 3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너네는 집합만 고려한 거야. 집합. 왜?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1이라는 친구랑 2라는 친구를 원소로 가질게요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겠지. 선생님 왜 맨날 1이랑 2만 가져야 될까요? 3이랑 4는 안 돼요? 1이랑 3은 안 돼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포함할 거고 어떤 친구를 안 할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 되게 쉬운 게 원소가 뭐 엄청 많다고 쳐봐. 이렇게 해서 n개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나는 특정 이렇게 두 개만 포함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포함 안 하는 걸로 되겠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만 해주면 되냐면 포함할 원소 두 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3승에다가 곱하기 4개의 원소 중에 포함할 거 두 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4C2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으면 이응 이응이라고 해주세요. 얘도 실제 시험에서는 꽤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49번입니다. 자, 249번 문제 볼게요. 249번. 자, 249번인데요. 249번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능 문제였나? 교육청 문제였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어느 김밥 가게에서는 기본 재료만 포함된 김밥의 가격을 얼마로 하겠대요? 1,000원이라고 하겠대요. 완전 해자네요. 지금 뭐 1,000원짜리 김밥이 어딨어? 그치? 자, 그래서 기본 재료 외에 선택 재료가 추가될 경우엔 다음 표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 예를 들어 맛살과 참치가 추가된 김밥의 가격을 1,500원이라고 한대요. 그럼 선택 재료를 추가하였을 때 가격이 1,500원 또는 2,000원이 되는 김밥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했는데 너네가 일단 여기다가 형광펜 칠해놓고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나랑 똑같이 해봐.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를 좀 쳐봐.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은 여기다가 좀 주목을 해보세요. 또는 이라는 거에다 주목을 해주세요. 또는은 되게 좋은 고마운 친구야. 고마운 친구. 얘 또는이란 친구는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해준 거랑 똑같아. 케이스 분류를 진짜 해준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그냥 뭐랑 비슷하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은 집합에서 또는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뭘로 처리했어? 합집합으로 처리했었지. 합집합. 얘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 합이라는 걸 보고 얘 뭘로 보면 되냐면 합사건으로 보면 돼. 합사건. 괜찮아? 합사건으로 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1,500원 또는 2,000원이니까 1,500원이 되는 케이스랑 2,000원이 되는 케이스를 뭐 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거겠지. 괜찮아요? 다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 첫 번째 1,500원이 되는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요. 2,000원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기본 요금이 1,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겠지. 1,500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1,500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엑스트라 차지가 500원인 거잖아. 맞아? 그럼 500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겠네. 200에다가 플러스 300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 200 플러스 300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200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종류가 1개, 2개,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의 토핑을 선택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00원의 토핑은 하나,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세 개 중에 마찬가지로 하나 선택해 줘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선택해야만 5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총 몇 가지? 9가지의 조합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2,000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2,000원이라는 거는 추가 요금이 1,000원이라는 거잖아. 추가 요금 자체가 1,000원. 1,000원이 되려면은 200에다가 플러스 200에다가 플러스 300에다가 플러스 3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200이랑 200이니까 요 200원짜리 토핑이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 선택한다는 거야? 2개 선택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300원짜리도 지금 2개 선택해야 되니까 300원짜리도 3개 있었는데 2개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3C2 곱하기 3C2가 될 거고 얘도 9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1,500원 또는 2,000원, 1,500원 또는 2,000원은 합사건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9라는 친구랑 9라는 친구를 더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더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얘는 다행히도 중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만 잘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이응 키읔 보내주세요. 이응 키읔.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250번 볼게요. 250번. 자 250번 문제도요. 얘도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나와요. 얘도 시험에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얘는 주로 시험지 앞장에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시험지 앞장에. 시험지 앞장에 출제가 되는 편이고 난이도는 되게 낮은 편으로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ABC를 포함해서 공이 7개가 들어있대요. ABC를 포함해서 지금 공이 7개가 들어있는데 그 공이 7개 들어있는 데서 뭐 하겠대 지금? 뭐 하시겠대? 선택을 하겠대. 선택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첫 번째 1번 A를 포함해 달래. 얘 요청사항이야. 그 다음 2번 B를 포함하지 말아 달래. B는 포함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C는 포함해 달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A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원래라면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래라면 7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맞다만 A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으니까 7개를 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6개가 될 거고 A가 이미 포함됐으니까 뽑는 친구도 줄여줘야 돼서 6C2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친구는 포함하지 않고 C라는 친구는 포함하겠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B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일단 전체에서 나가리. C라는 친구도 포함하기로 했으니까 전체에서 나가리. 그러니까 일단 5개일 거고 C. B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전히 3개 뽑는 게 맞고요. C는 포함하기로 했으니까 3개를 뽑으면 안 되겠지. 2개만 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OC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A인 거고 얘가 B라고 했으니까 답은 6C2에다가 플러스 5C2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되네요. 이해됐어요? 괜찮아? 자, 요거 계산은 다들 하실 줄 알 테니까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251번으로 그냥 바로 내려갈게요. 251번. 자, 251번이고요. 자, 여기서 오늘의 일단은 자, 251번 볼 거고요. 251번에다가 형광펜을 칠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별표를 3개 해주세요. 5개 할래. 이거 시험 되게 빈출이고 일단 무조건 신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상황 자체를 좀 잘 이해해 줘야 돼. 무조건 신발로만 나오는 건 아니야. 상황 자체를 잘 이해해 줘야 되고 부부로 나올 수도 있고 일단 하여튼 간에 짝으로 나오는 건 모두 다 얘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너네가 잘 보시고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좋아요. 5켤레의 구두가 있대요. 5켤레의 구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 10짝 중에서 4짝을 선택할 건데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해달래요. 다시 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하는 방법이야. 한 켤레만. 한 켤레. 그래서 너네가 일단은 켤레랑 짝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켤레는 세트고 짝은 단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발이 몇 개 있냐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볼게. 근데 나는 여기서 일단은 선택을 하긴 할 건데 한 켤레는 무조건 짝이 맞아야 된대. 그러면 이제 아싸리 그냥 어떻게 뽑아버리면 돼? 그냥 5개의 켤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이렇게 선택할 거라고.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놓고 스타트를 할 거라고. 그럼 이제 나는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정확하게
두 짝을 더 선택하면 되는 거야. 네 짝이라고 돼 있는데 이 네 짝 같은 경우에는 한 켤레 플러스 두 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나는 두 짝을 뽑을 거야. 괜찮아?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짝이 한 켤레랑 두 켤레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거니까 이건 디폴트인 거야. 왼쪽을 두 개 뽑기라고 한 거고 오른쪽을 두 개 뽑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한 켤레 뽑았으니까 내가 이제 뽑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짝 단위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남은 거 몇 짝?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남았지. 그러니까 여덟 개 중에 몇 개? 여덟 개 중에 두 개를 이렇게 뽑는 친구도 있을 거야. 여덟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럼 여덟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주 운이 좋게 그냥 랜덤하게 뽑았는데 이 둘이 한 세트로 걸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짝 단위로 뽑아야 되는데 켤레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켤레가 되는 건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8C2에서 뭘 빼줘야 돼? 8개 중에 2개 뽑는 거는 가능한데 이 중에는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연치 않게 켤레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남은 4켤레 중에 하나 맞는 것도 너네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지? 그래서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이렇게 가도 돼. 아싸리 5켤레 중에 하나를 맞춰놨는데 나는 8개의 짝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한 개를 선택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선택됐다고 할게.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왼쪽이고요. 이 친구가 선택됐으니까 당연히 남은 친구는 오른쪽 중에서 뽑아야 되겠지. 남은 친구는 오른쪽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 친구는 제거해야 되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의 남은 쪽 중에서 뽑는 거니까 3C1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솔루션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솔루션 1번은 저지르고 제거하는 유형이야. 얘는 지금 저지르고 제거하는 풀인 거야. 너네가 일단 그냥 싹 다 뽑아놓고 나서 안 되는 거를 하나씩 빼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얘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야. 신중하게 선택. 일단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두 가지 다 맞는 풀이고요.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꼼꼼한 친구들이 있지. 나는 일단은 뭉뚱그려서 뽑아놓고 나서 안 되는 걸 꼼꼼하게 제거하는 능력이 좋다라는 친구들은 솔루션 1번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나는 뭔가 꼼꼼하면 좀 떨어지는데 하나씩 뽑았을 때 뽑을 수 있겠다라는 친구들은 솔루션 2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맞는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신 분들은 또 오키 좀 보내주세요. 오키. 자, 좋아요. 그럼 우리는 밑에 있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2번이에요. 252번. 252번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유형다방에 있는 문항 중에 제일 애정하는 문제고요. 별표를 많이 해주세요. 진짜 출제 가능성 진짜 높아요. 출제 가능성 진짜 높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자, 봅시다. 지금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1부터 5인 자연수고요. 공역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인 자연수고요. F3은 6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너네가 이런 거 만나면 그냥 얘는 고정된 거니까 그냥 땡큐 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래 놓고 나서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으면 fx1 역시도 fx2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여기다가 현거변 좀 칠해봐. 이렇게 현거변 칠해봐. 자, 이제 원리에 대해서 너네가 깨우칠 시기는 좀 지났어요. 사실은 시험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원리에 대해서 깨우치는 시기는 지났으니 풀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너네가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 이렇게 써놔. 이미 문제에서 순서는
고정해둠. 그러므로 잘 뽑기만 하자.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이미 순서는 전부 다 고정을 해둔 거예요. 얘는 문제에서 순서는 다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괜찮아요? 그냥 저스트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뽑기만.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을 그려볼 겁니다. 자, X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친구고요. Y라는 친구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을 원소로 갖는 친구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F3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F3은 몇이라고? 6이라고 되어 있어. F3은 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매칭하는 거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너네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 지금 3보다 작은 원소인 1, 2 같은 경우에는 6보다 큰 쪽에 있는 친구요. 여기 이쪽에 있는 친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6보다 작은 1, 2, 3, 4, 5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야. 괜찮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선택하기 때문에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원소 개수 개만큼 선택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야 할 개수는 두 개야, 두 개. 선택을 해야 할 대상은 5개 중에 2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를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얘는 5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정역의 원소만 매칭하면 될 거고요. F3은 6이라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인 거고요. 4개의 원소 중에서 또 2개만 매칭시키면 되니까 4개 중에서 2개만 매칭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함수의 개수 f 같은 경우에는 얘는 5c2 곱하기 1 곱하기 4c2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C불어를 쓰는 이유가 중요한데 이 C불어를 쓰는 이유는 뭐다? 문제에서 이미 순서를 고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불어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이네. 문제에서 이미 순서를 고정해놨습니다. 그래서 C불어를 써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 OC2라 그랬잖아. OC2라고. 근데 내가 2라는 친구랑 4라는 친구를 뽑았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에 있는 1이라는 친구랑 2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며. 그럼 1은 당연히 어디로밖에 못 가? 2로밖에 못 가겠지. 2는 어디로밖에 못 가? 4로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너네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당연히 다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됐어요? 얘는 이번엔 이해되셨으면 이응 히읗 쳐주세요. 아하 이렇게 쳐주세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겠죠? 정리되셨으면 이응 쳐주세요. 한 번만 정리가 되셨으면. 좋아요. 좋아요. 정리된 친구들 3명 되면 넘어갈게. 아직 정리 중이야? 정리 다 되면 되셨다라고 좀 해주세요.
좋아요. 3명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53번 보겠습니다. 253번이에요. 자, 253번인데요. 도형의 개수잖아. 도형의 개수. 도형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도형의 개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작도를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나서 얘는 이게 중요해. 선택을 해. 작도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나서 안 되는 거 있지,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제거해 줘야 돼요. 제거. 그래서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인데, 얘는 일단은 직선이라는 말만 보고 점이 몇 개 필요해? 나는 점이 2개만 필요한 걸 알고 있어. 점이 2개 필요해.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중에서 나는 7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될 거야. 7C2야.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직선이잖아. 직선. 직선은 관통을 하고 지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가 뽑히고 얘가 뽑혀도 이렇게 쭉 일직선일 거고, 얘가 뽑히고 얘가 뽑혀도 이렇게 쭉 일직선일 거고, 얘가 뽑히고 얘가 뽑혀도 쭉 일직선일 거야. 즉 너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7개 중에 2개 뽑는 건 좋아. 7개 중에 2개 뽑는 건 좋은데 4개 중에 2개 뽑는 거는 일단은 얘가 1열 위에 있으니까 다 제거를 해줘야 돼. 왜? 여기서 유효한 직선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1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네가 지금 봐봐. 이런 식으로 다 빼버렸어. 다 빼버렸을 때 문제는 뭐야? 하나도 만족하는 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더하기 몇 해줘야 돼? 1개 더 해줘야 돼. 괜찮아? 그 다음에 세 점을 뭐 하는 거?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인데 얘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삼각형 만들려면 7개 중에 3개 뽑으면 돼. 근데 문제는 요 1열 위에서 3개가 선택되면 걔는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4C 3을 빼버리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잖아. 7C3 빼기 4C3이랑 7C2에서 4C 플러스 1한 거를 더해달라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너네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이거 더하기 1 나중에 안 한다? 더하기 1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유효한 직선은 1개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건 좋은데 제거해놓고 나서 유효한 건 다시 집어 넣어줘야 돼.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응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아유 고마워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또 이응 쳐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254번입니다. 얘 역시도 평행사변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잘 봐봐. 평행사변형의 개수야.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형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될지를 생각하는데 가로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도 필요합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선이 몇 개 있냐면 1개, 2개, 3개, 4개 있기 때문에 나는 4개 중에 2개의 가로선만 선택하면 될 거고요. 세로선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기 때문에 6개 중에 2개의 선만 있으면 되는데 얘네 둘까지 고민을 끝내야만 평행사변형이 됐으니까 얘네들을 곱해 주셔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마지막 문제는 되게 심플했어요. 차라리 위에 있는 253번이 더 어려웠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중간에 이렇게 칠해놓고 나서 저 칠해진 거를 포함할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달래. 이런 것도 나와. 근데 뭐 이거 쫄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해보시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되셨으면 이해되셨다라고 채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되신 분들